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강의는 포장 물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 2, 3, 4주차 강의에서 물류의 기능인 운송, 그죠? 운송, 보관, 하역까지 일부 간략한 강의를 했고, 이제 포장의 기능이 있는데, 이 포장은 사실 우리 물류 강의에서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류 4대 기능인 운송, 보관, 하역, 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포장 물류 파트에 대해서 한 주차 강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포장의 개념, 패키징이죠, 패키징. 근데 이 포장이 약간은 우리가 인식하는 포장과 물류에서의 포장이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포장의 개념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 용기로서 우리 물류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뭐죠? 그렇죠.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컨테이너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보관 시설도 되고 사실은 포장 용기도 되는 것이죠. 그죠?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컨테이너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표적인 우리 그 국제 물류에서의 포장 용기인 컨테이너화된 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뭐 FCL이라는 개념도 있고 LCL이라는 개념도 있고 LCL 같은 경우는 컨솔리데이션 혼재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지에서는 또 적출 작업 그죠? 디베닝 작업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묶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포장인데 포장 여러분, 포장, 그렇죠? 포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포장, 패키지, 그렇죠? 패키지, 포장의 패키징 이렇게 하고 이 포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마케팅적 포장, 그죠? 마케팅적 포장이 있고 크게 두 번째 물류적 포장 이렇게 되죠. 자, 이 마케팅적 포장은 주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목적은 이것은 판매 촉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판매 촉진. 물류적 포장은 뭐가 중심이 될까요, 여러분? 물류적 포장은 얘는 제품 보호예요. 딱 나왔죠, 그렇죠? 자, 포장은 그러니까 기업에서 산업에서의 포장의 개념은 마케팅 목적의 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물류 목적의 포장이 있는데 마케팅적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한 포장이고요. 물류적 포장은 오로지 제품을 파손하지 않게 제품을 보호하는 목적의 포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포장하면 그냥 제품 박스 뭐 이런 거 아니야.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뭐 포장 그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교수님이 마케팅 목적의 그다음에 물류 목적의 포장으로 구분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와 닿습니까?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매의 순간, 그러니까 구매의 순간에 제품 매장에서 제품을 보게 되는 그 포장은 뭘까요, 여러분? 마케팅적 포장이죠. 야, 제품이 용기가 굉장히 뭐 예쁘네. 케이스가 굉장히 다르네. 차별적이네. 뭐 이렇게 해서 제품 본래의 기능에 의해서도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제품 본래의 기능성 외에 패키징에 의해서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패키징에 의한 소비자의 구매 욕구 자극이
크게 작용하는 제품군도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품도 있지만 어쨌든 마케팅적 포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매 유통 단계에 있어서 특히 매장에서 소비자가 구매의 순간에 판매 촉진을 그러니까 구매 욕구를 더 많이 유발해서 소매업체 입장에서 판매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런 게 클까요, 여러분? 교수님 잘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디자인이 예쁜 용기에 담긴 무언가를 원한다면 뭐 화장품 어때요? 여학생들, 여성들 화장품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고 그러면 디자인이 예쁘거나 좀 고급스럽다거나 뭐 이런 거 그죠? 럭셔리한다거나 이런 곳에 아무래도 구매 욕구가 더 다가설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값이면 겉 포장도 그죠? 패키징이 좀 이렇게 수려하거나 이렇게 세련되어 그런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품의 기능성이 큰 어떤 차별성이 없는 제품이라면 전 포장이 무슨 주머니에 준대 가방 용도까지 쓸 수 있대 뭐 이러면 이렇게 또 소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맥주 같은 거 살 때 어때요, 여러분? 보냉백에 이렇게 한꺼번에 패키지화해서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괜히 거기에 이렇게 구매 욕구가 자극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마케팅적 포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 목적으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케터들이 하겠죠. 그리고 자사 제품에 대해서 단순한 개품이라고 하죠. 개별 포장의 재질, 종이의 재질, 겉에 뭐 어떤 사용되어진 도료의 재질, 문장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물류적 포장은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오로지 제품이 생산한 곳에서 생산한 제조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팔려지는 그죠? 소매점이 됐든 아니면 소비자 가정 소비 이 개별 고객의 어떤 소비 현장이 됐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품이 안전해야 되는 거죠. 안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수려하거나 세련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제품만을 물적 이동상에 다시 물류 이동에 있어서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한 포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죠.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굉장히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가전제품 집으로 배달 왔을 때 어때요, 여러분? TV라든지 모니터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냉장고가 됐든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든지 뭐 에어 완충제가 들어가 있든지 중량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패널 같은 것들이 목재가 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물류적 포장이라고 볼 수 있고 더욱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출 화물에 대한 포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운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포장의 견고성도 더욱더 많이 요구되겠죠. 또 제품이 파손 위험이 높거나 고가품일수록 더욱더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거죠. 물류적 포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수출입 물류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수출입 전문 포장 업체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는 뭐 기계류라든지 뭐 이렇게 중량물 파손 위험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포장을 할 때는 목재 포장을 주로 하게 되죠. 목재가 이제 커버 그리고 충격을 보완 능력이 높으니까 그런 수출입 포장하는 데는 전문적으로 따로 있어요. 여러분. 목재를 아무거나 쓰지도 못해요. 열 처리하거나 훈중 처리해서 목재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병원균을 모두 사멸한 상태의 포장재를 가지고 목재 포장재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물류적 포장만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장 전문 업체도 별도로 존재하고 그런 것도 물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목재 포장재를 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훈중이라든지 열 처리를 거치게 되고 그러한 목재 포장 자재에는 별도의 마크가 이렇게 찍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수출입 기업에 가면 나뭇잎 모양의 뭐 이렇게 IPPC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표시된 목재로 포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 하시고 대표적인 이제 우리 국제물류에서 포장용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컨테이너는 포장 대표적인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포장 용기인과 동시에 보관 물류 시설 웨어하우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용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물류 현장에서 가능해진 게 이제 단위 적재 운송이 되는 거죠. 단위 적재 운송. 그렇죠? 유닛 로드 시스템. 유닛 로드 시스템이 이 가능하게 했던 주요 용기 중에 하나 컨테이너예요. 또 하나는 이제 팔레트가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국제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컨테이너가 대표적인 단위 적재 운송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컨테이너는 여러분 크게 20피트 컨테이너가 있고요. 40피트 컨테이너 두 종류로 나누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그래서 20피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가로 세로는 보통 2.3 정도로 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2.3 정도로 보고 길이가 6m가 되는 거죠. 길이가 6m. 40피트는 똑같은데 길이가 2배죠, 여러분. 12m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이렇게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타고 다니다가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컨테이너를 볼 수가 있는데 좀 길다 싶은 거는 40피트고 좀 짧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건 20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두 개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40피트 하이 큐빅이라고 해서 좀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일반적으로 잘 사용 안 하고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제 교역의 물류의 현장에서 포장 용기로 쓰는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가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런 상태에서 컨테이너가 재질이 여러분, 이건 크기죠, 크기. 재질이 뭐 이런 거 스틸, 강철이죠, 강철. 스틸도 있고 알루미늄. 있고 또 FRP 강화 플라스틱이죠. 이런 재질들이 여러 개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이 스틸 컨테이너를 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이제 화물을 실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컨테이너의 종류가 또 나뉘는데 용도에 따라서 먼저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 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재화, 수출품, 공산품은 모두 드라이 카고라고 합니다. 그냥 드라이 카고예요, 여러분. 보통 20피트 드라이 한 대, 40피트 드라이 한 대, 뭐 두 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뭐 보통 이렇게도 생겼겠죠. 이렇게 뭐 그렇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20피트는 이게 이제 6m가 되는 거고, 그죠? 40피트는 12m가 되는 거고, 그렇겠죠.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는 스틸 컨테이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위에 부분이 여러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오픈탑이라고 해요. 오픈탑 컨테이너도 있다. 그럼 왜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컨테이너 문이 여기 있잖아요. 보통 이걸 열고서 들어갈 수 있는 화물이 아니야.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하는 어떤 화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오픈탑 컨테이너를 쓴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위에뿐만 아니라 옆에 사방이 전부 없고 밑에 바닥만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플랫 렉이라고. 이런 건 뭘까요, 여러분? 장척 끼들어간 것들 있죠. 장척, 목재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건설 자재 같은 거 긴 것들 있죠. H빔이라든지 이런 걸 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컨테이너 외벽이 필요가 없겠죠. 밑에 베드 부분만 필요해요.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컨테이너도 플랫 랙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들어간 화물이 반드시 보온이나 냉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컨테이너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보통 냉동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통 리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퍼 이렇게 얘기해요. 리퍼들은 색깔이 주로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식품 많이 남기 때문에 겉에 표면색이 흰색이 많고 여기에 냉동 설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라이브 스톡이라는 것도 있어요. 라이브 스톡. 이건 이제 생동물, 그러니까 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렇게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생동물들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오기 편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사육장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칸칸이 창문도 뚫려 있을 거고 먹이통도 달려 있을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건 이제 라이브스터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탱크 컨테이너도 있겠죠. 탱크. 이건 뭐예요, 여러분? 컨테이너인데 이렇게 우리 이제 기름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탱크 형태의 저장을 하는 게 안전하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겉에 프레임은 이렇게 기존 프레임 속에 이렇게 탱크가 들어가 있어요. 모두 20피트, 40피트 규격으로 호환이 되게끔, 적재가 되게끔 이런 종류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FCL과 LCL 개념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해요. 자, 봅시다. 보통 우리가 컨테이너로 포장된 화물을 컨테이너 베이스 화물 이렇게 얘기해요. 컨테이너화된 화물, 컨테이너 베이스 화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컨테이너 화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여러분. 첫 번째 FCL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LCL이라는 게 있어요. FCL은 풀 컨테이너 로드 이렇게 되고요. 얘는 less than container load 이렇게 돼요. full 그죠? 20피트 아까 교수님이 설명한 20피트 사이즈가 됐든 뭐 40피트가 됐든 아니면 뭐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가 됐든 아니면 뭐 플랫 넥이 됐든 하여튼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운 화물이에요. 하나로 딱 포장이 마무리된 거. 그걸 풀 컨테이너 로드 일반적으로 업계에선 FCL 화물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LCL 같은 거는 less than container load 한 컨테이너가 채 안 되는 부족한 컨테이너 그러니까 소화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소화물. 그런데 수출 화물이 컨테이너화로 해서 컨테이너로 포장이 돼서 해외에 나갈 때는 여러분 그냥 20피트, 40피트 이렇게 컨테이너 단위로 딱딱딱 포장이 되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제품은 한 5상자 뭐 몇 상자 팔레트 하나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큰 컨테이너 하나를 대여해서 거기에 대한 운임을 지불하고 운송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화물들을 보통 우리가 LCL이라고 해요. LCL. 한 컨테이너가 채 안 되는 화물들. 그러면 이런 화물들은 그냥 박스 단위로 운송하느냐? 배. 그렇지 않죠. 배는 모두 컨테이너화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호환성 있게 이렇게 일관되게 적재를 하고 컨테이너선에 적재해서 가게 되니까 분명히 얘도 소화물이지만 컨테이너화는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FCL 화물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죠. 딱 한 컨테이너가 됐으니까. 그런데 LCL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얘들은 박스로 된 화물도 있을 수 있고 패키징, 포장이 여러 개겠죠.
그냥 팔레트화된 화물도 있고 나무 포장된 애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박스 포장이 안 돼서 그냥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러놓은 것도 있고 길이가 길어서 그냥 그 상태로 묶은 것도 있고 패키징 포장의 형태가 다 각양각색일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렇죠. 그쪽 화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화주, 보내 수출자가 다르지만 가는 국가가 같다면 어때요? 한 군데 넣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다만 그 국가에 도착해서 그걸 다시 분리해내야 되겠죠. 컨테이너를 해체해서 다시 꺼내서 최종 목적지, 수입자별로 가야 되겠지만 우선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가는 그 해상 운송 노선상에서는 어때요?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적재해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컨테이너화 작업이 필요하더라. 컨테이너 포장이 필요한 것이죠. 컨테이너화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컨테이너화 작업을 하는 것을 소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혼합 적재 작업, 혼재 이렇게 얘기해요. 혼재. 영어로는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LCL 화물들은 수입국 부두에서 모아서 같은 국 방향으로 가는 그런 수출국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들끼리 컨테이너화 혼재 작업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관물류 시간에 CFS라고 하고 항만의 맨 끝단에 유계화된 창고 시설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컨테이너 프레이트 FREIGHT 스테이션. 여기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들어서 컨테이너가 된 게 수입국으로 가죠. 수입국에 여기 수출국. 수입국의 부두에 도착하면 역시 어떻게 될까요? 이 화물들은 여러분. 다시 이쪽 수입국의 CFS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거꾸로 수출국에서는 혼합 적재가 이루어진 게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른 화물들로 구분이 돼서 다른 목적지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해체 작업, 그렇죠? 해체. 이것을 보통 디베닝이라고 해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포장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포장이 크게 물류 포장과 마케팅 포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마케팅 포장은 주요 목적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는 것, 그죠? 판매를 촉진하는 목적이 강하고 물류 포장은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 성격이 강하더라. 그리고 물류 포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컨테이너이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크기는 20피트, 40피트로 나눠져 있고 종류는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틸 컨테이너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컨테이너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도 만재된 화물인 FCL과 그 다음에 소화물인 LCL로 나뉘고 LCL은 반드시 FCL화 만재된 컨테이너 화물로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혼재 작업을 하는 것은 컨솔리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 혼재되어 있는 걸 다시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디베닝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두의 끝단인 CFS라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포장 물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